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진모영 지연 이재영 여건. 뒷간 앞에 사랑가. 까만 밤 잠자리에 누운 할아버지에게 할머니가 부탁을 합니다. 나랑 좀 함께 가줘요 라는 말에 깊은 잠속에 누워 계시던 할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옷을 챙겨 입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에 할아버지는 괜찮다며 먼저 방을 나서고 뒤따라 나온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마당 가운데를 향하지요. 키가 훌쩍 커버린 엄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딸깍. 할머니가 스위치를 켜자 달빛보다 환한 전등이 하나 켜집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서 있어요. 그럴게요. 내가 무서워서 그래요. 여기 그대로 있어요. 네, 걱정 말아요. 할머니는 변소에 가는 길입니다. 무섬증이 많아 밤이면 혼자 가지 못해 꼭 할아버지와 동행합니다. 귀찮을 법도 하고만 할아버지는 같이 사는 사람이 뭐가 귀찮냐고 합니다. 젊었을 때도 할머니의 부탁이라면 번개처럼 들어주던 할아버지였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할머니는 이런저런 말을 시킵니다. 할아버지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변소간에 가자고 밤에 그러면 귀찮죠? 그럼 귀찮지 안 가.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못하러 가. 제 아무리 예쁜 손자가 와도 안 나가줄 거라는 할아버지 말에 할머니는 수줍게 웃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부탁을 더 하지요. 일을 다 볼 때까지 화장실 밖에서 노래를 불러달라는 겁니다. 젊은 시절 이곳저곳 떠돌며 일을 배운 할아버지는 옛 노래를 잘합니다. 가끔 하루 해가 길어 지루할 때면 할머니 요청에 목청껏 노래를 불러주지요. 예전만큼 자주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뒷간에 간 할머니가 부탁하면 돌아서 엄을 뽑아냅니다. 무서움을 많이 타는 할머니가 안심할 수 있도록 오래도록 크게 노래를 부릅니다. 아우라지 뱃사공아 나 좀 건너주게. 쌀이밭골 금언내 동박이 다 쏟아진다. 산이 높거든 골이나 깊지. 쬐끄만 여자 속이야 속 깊을 쏘냐. 할아버지만의 구수한 정슨 아리랑이 흐릅니다. 한 번 더 해봐요. 아내의 층에 목청을 가다듬는 할아버지. 두 분의 화장실 동행은 처갓집에서 나와 드디어 둘만의 보금자리가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혼자 나가려고 마음먹으면 무시무시하고 오싹한 게 왈칵 겁이 났다는 할머니. 컴컴한 마당 뒤편에 멧돼지라도 내려오는 건 아닐까. 산짐승이 갑자기 덮치며 어찌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안쓰러워 새집으로 이사를 간 다음부터 할아버지는 언제 어느 때 깨워도 싫다 소리 한 번 없이 화장실에 친구를 해주었습니다. 캄캄한 마당, 나지막한 불빛 아래 다시 할아버지의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곤드레 만드레 쓰러지네 건너 우리 집에 삼동수는 나물하러 가세. 오림에 내림에 전지 치매 소리. 물만 보태 전지밥이야 중치가 메인다. 아주까지 동바가 열지를 말아라. 산골의 큰아기가 이란이 갠다. 노래가 다 끝나기도 전에 볼일을 마친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미안하고 고마워요. 내가 더 잘할게요. 괜찮아요. 난 좋아요. 화장실 가는 길에 새삼 할아버지의 배려와 친절함을 깨달으면서 할머니는 매일 다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잘해야지. 반찬 한 가지라도 맛있게 해서 먹여야지 라고 말이죠. 할머니는 한 번도 소태 한꺼번에 밥을 많이 한 적이 없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아침, 점심, 저녁 바로 지어 뜨끈한 밥을 드시게 했지요. 맛없는 식은 밥이 아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새밥을 먹게 해주는 것.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해주고 싶은 배려였습니다. 그렇게 76년 매일 밤 할머니는 화장실에 앉아 고은님의 세레나데를 들었습니다. 방 공기가 차고 어둠이 두렵지만 그 아름다운 소리로 다 괜찮아졌습니다. 사랑은 한밤중에 화장실을 함께 가주거나 매일 새끼 새로 밥을 짓더라도 귀찮아하지 않는 것. 내 사람이니까 기꺼이 해줄 수 있는 것. 그렇게 사랑을 배웁니다. 세상에 이런 부부가 또 있을까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늘 손을 꼭 잡고 다닙니다. 장에 갈 때도, 노인다하게 갈 때도, 밭일을 나갈 때도, 병원에 갈 때도 손을 놓은 적이 없어요. 손을 꼭 잡고 다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흔이 헐쩍 넘은 할아버지가 혹시라도 넘어질까 하는 할머니의 걱정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주 넘어지던 할머니를 할아버지가 일으켜줬는데 세월이 어느새 둘을 정반대의 자리에 서게 했네요. 난 요즘 할아버지 엎어질까봐 따라댕겨요. 아직은 엎어져도 일어날 힘이 있어. 전엔 할아버지가 나 엎어질까봐 따라다녔잖아요. 지금도 거뜬하니 걱정 마요. 엎어지면 내 다시 일으켜줄게. 젊은 시절 힘이 좋을 때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항상 품에 안고 다녔습니다. 업었다가 확 내려놓고 또 덜러매기도 하고 할시가 예뻐 안아주고 업어주고 그랬지요. 그럴 때면 할머니를 할인냈습니다. 내가 작다고 없이 여기는 거요? 화가 나서 소리치면 할아버지가 허허 웃으면서 예뻐서 그러지 라며 또 번쩍 안아들곤 했죠.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예쁘면 가만히 놔둬야지 이게 뭘 예뻐하는 거냐고 타박을 했습니다. 질굿은 할아버지의 장난은 누군가 기척이 나야 끝났습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서로 안고 들고 하는 게 남우세스럽던 시절이니까요. 이제 시간이 흘러 작고 귀엽던 할머니의 몸이 더 작아지고 할아버지의 건장한 어깨도 한 뼘은 내려왔습니다. 기력이 없지만 그렇다고 장난이 멈춘 건 아닙니다. 아무리 타박을 하고 토라져도 할아버지의 장난은 멈출 줄 모릅니다. 그 장난에 손을 다치기도 하고 무릎이 깨지기도 하는 할머니가 아야 하며 돌아앉으면 할아버지는 얼렁 달려가 상처를 어루만지며 입김을 붑니다. 호, 자꾸 해요. 많이 해줘요. 더 많이 해줘요. 젊어서 성격이 급해 서두르다 찢기도 잘하고 깨지기도 잘했던 할머니. 하긴 아이 6을 키워야 했는데 왜 급하지 않았겠어요. 아야 소리만 들리면 할아버지는 쏜살같이 달려가 일으켜주고 틀어주고 다친 곳을 잡고 호호하고 입김을 불어 넣었습니다. 그 버릇은 여전해서요. 무릎이나 팔이 저리고 아프다고 해도 할아버지는 언제나 호호 해줍니다. 이상하게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호호 불어주기만 해도 낫는 것 같다 자꾸 더 해달라고 하지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한참을 어루만져 주다가 장난기가 발동해 팔이며 무릎을 살짝 깨무기도 해요. 때와 장수를 가리지 않는 할아버지의 장난, 병원에서도 보건소에서도 장에 가서도 고자 할머니 놀리는 게 제일 재미있는 할아버지입니다. 둘이 있을 때야 괜찮지만 한 번씩 남들 보는데 그렇게 장난을 치면 할머니는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아니 호하라니까 왜 깨물어요. 사람들 많은데. 사람들 보니까 그러는 거지 하하하. 밭둑을 걷고 있는 할머니를 놀라게 해 뱃속에 아이가 떨어진 큰일이 있었는데도 할아버지의 장난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봄에 햇살이 맑아 나무를 잔뜩 해다 강에서 씻고 있으면 갑자기 비오던 물방울이 후두둑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물을 튕기며 장난을 치는 겁니다. 할머니는 약이 오르지만 간과해서 할아버지에게 물을 튕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두고 보라지 무슨 하던 일을 마주합니다. 한참 장난을 치고 난 할아버지가 평상에 앉아 쉬고 있으면 그때가 할머니에게는 복수의 기회입니다. 강아지에게 물을 먹이는 할아버지에게 물벼락을 내립니다. 그 모습이 우스워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봄볕 아래 환하게 웃지요. 가을에도 마찬가지예요. 낙엽을 쓸다가 할머니에게 낙엽을 모조리 뿌려버리고 잔치 갈 준비에 머리를 잘 빗고 마음 급하게 어종종거리는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헝크러뜨려 놓질 않나 몰래 숨었다 깜짝 놀라게 하기도 하고요. 세월이 무색하게 할아버지의 장난은 나이 들지 않고 계속 청춘입니다. 좋아하는 소녀에게 고백하지 못하고 못된 장난만 해대는 어린 소년처럼요. 사랑하는 할머니가 싫어하는데도 장난을 치는 이유가 할아버지에게도 있습니다. 괜히 그러는 게 아닌 거지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함께 노는 것이 재미있고 할머니가 반응하는 게 귀엽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말입니다. 노인이 되었지만 그 하루까지 늙은이처럼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싱싱할 수도 시들할 수도 있는 게 인생이니까요. 오늘도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하루는 싱싱합니다. 함께 장난치고 토라지고 화해하면서요. 몸 따라 마음도 넣는다고 하지요. 그런데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긴 세월이 흘러도 개구진 표정으로 서로를 응시하는 이 부부 세상에 이런 부부가 또 있을까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오래된 부부에게 사랑이란 말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줄 알았습니다. 부부의 연을 맺고 세월이 지나면 새삼스러워서 쑥스러워서 혹은 너무나 덤덤해져서 사랑한다는 말이 갈수록 줄어들지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야 하고 무관심하게 지나치죠. 하지만 사랑은 계속할수록 표현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런 것이 세월 속에 쌓이고서야 가장 가까운 사람을 지켜주는 힘이 되니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지금도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말해줍니다. 눈을 떠 하루를 시작할 때, 둘이 마당 평생에 나란히 누워 서로를 바라볼 때, 힘든 밭일을 끝내고 손잡고 돌아올 때, 장에 갈 때, 맛있는 밥을 나눌 때, 사랑한다고,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고 소리내어 말합니다. 할아버지, 내가 이뻐? 그럼요, 이뻐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서로에게 사랑해요 라고 말한 건 한갑이 지나서부터였습니다. 사실 한갑 이후라는 건 할머니의 추측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몰라요. 다만 오래 살다 보니 모든 일을 한갑 전과 후로 나눠서 기억하는 것이죠. 삶의 전반과 후반이라고 해야 할까요? 말이 한갑 지나서지 두 분 연세를 생각하면 그래도 근 40년 동안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서로 말을 한다는 게 사랑한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서로 하도 좋으니 마치 애초에 그냥 그렇게 해왔던 양 사랑해요 라는 말이 술술 나왔던 거지요.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두 분은 서로 존대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나이가 어려도 너라고 하지 않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도 본을 받아 늘 존대를 했고 할아버지도 항상 깍듯 했습니다. 삶에서 가끔 의견이 부딪혀도 서로에게 상처 준 적은 없습니다. 행여 마음이 다칠까 그것만은 조심했지요. 가끔 할아버지가 부르고 화를 내면 할머니는 아무 소리 안 내고 있다가 저녁 때 와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금방 마음을 풀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니에요. 내가 더 고마워요.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겠죠. 서로 좋아 저절로 사랑한다는 말이 새어나오는 것. 그리고 이런 것이기도 할 겁니다. 나와 다른 누군가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말이죠.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식성은 정반대입니다. 할아버지는 빨갛게 간을 한 음식을 싫어합니다. 고춧가루도 고추장도 아주 조금만 넣어 간을 해야 합니다. 할머니는 짜고 매운 걸 좋아하니 입맛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음식을 할 때 할아버지 것을 먼저 심심하게 간을 해내고 자신이 드실 것에 고춧가루와 소금을 더 넣습니다. 매운 거 싫어하는 할아버지를 위해 깨끗한 백김치를 따로 준비하기도 하고요. 싱거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랑 살아서 싱겁게 먹어야 해라가 아니라 싱거운 걸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싱겁게 간을 하고 내 걸 따로 하자 하는 게 할머니의 사랑법입니다. 또 하나, 할머니는 육식을 하지 못합니다. 고기든 생선이든 부금만 빼놓고 고기는 전혀 드시지를 못해요. 속에서 받질 않아서 어려서부터 채식을 했죠. 고기 냄새를 맡으면 속이 좋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위해 고기 반찬을 만듭니다. 할아버지가 고기를 좋아하시거든요. 장에 나가 단골집에서 순댓국 한 그릇을 시키면 아주 맛있게 다 드십니다. 가끔 자식들이 와서 불판에 고기를 구워 먹을 때도 할아버지만 만찬을 함께 하지요. 대신에 할머니는 나물을 좋아합니다. 그걸 아는 할아버지는 봄이 되면 할머니의 나물 캐기에 동행합니다. 달래도 뜯고 쑥도 캐고 산에 지천으로 널려있는 봄나물을 보면 할머니 표정이 환해지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국을 끓일 때도 빨간 재료는 넣지 않고 고기국도 자주 끓입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니까요. 입맛이 다르지만 자신의 입맛에 맞게 만들기 위해 아내가 애쓰는 걸 아는 할아버지는 괜한 음식 타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맛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맛 있으면 밥을 아주 많이 드시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딱 한 공기만 드시는 할아버지의 배려가 할머니는 고맙습니다. 그래서 더 맛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런 건가 봅니다. 안 맞아 하면 사소한 것도 다 하기 싫어지고 또 좋아하면 작은 것도 고마워지는 것. 식성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가 76년간
한솥밥을 맛있게 드신 걸 보니 좋은 게 좋은 거다 라는 옛 말씀이 하나 틀린 게 없습니다. 맛이 좋아요? 네, 정말 맛있네요. 고마워요. 맛있게 자시니 나도 고마워요. 사랑해요.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나태주, 사랑의 답합.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똑같았을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그렇듯 상대에게 예쁘지 않은 것도 보이고 싫은 것도 보였겠지요. 그러나 좋게 생각하고 잘 참아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니까 고마운 일이 자꾸 생기고 고마워서 더 사랑하게 된 할아버지와 할머니. 나와 다른 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준 걸 고마워하고 그렇게 사랑이 자라났습니다. 생애 가장 마지막까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사람들, 그렇게 사랑하며 함께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부부로 산다는 것, 명절날의 풍경, 꽃같은 인생, 세월은 모두 꽃잎이어라. 빛깔 고운 커플 한 폭을 입노라면 사랑할 수 있어서 난 멋있는 삶이라오. 가슴 속의 아이들. 꽃보다 귀한 꽃처럼 피어나는 부부. 긴 상이 있다. 한아름에 잡히지 않아 같이 들어야 한다. 초보문이 나타나면 한 사람은 등을 앞으로 하고 걸어야 한다. 뒤로 걷는 사람은 앞으로 걷는 사람을 읽으며 걸음을 옮겨야 한다. 잠시 허리를 펴거나 굽힐 때 서로 높이를 조절해야 한다. 다운 것 같다고 먼저 탕 하고 상을 내려놓아서도 안 된다. 걸음의 속도도 맞추어야 한다. 한 발 또 한 발. 한민복 부부. 부부에게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었다. 거저 과정이었다. 물론 끊임없이 자맥질에 나아가야 할 10년이었지만 힘들지 않았다. 서로 조금씩 포기하고 맞춰가며 살았다. 전혀 다른 식성, 전혀 다른 습관이 서로를 방해하지 않았다. 나처럼 되라고도 안 했다. 너처럼 되겠다고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이 한 것은 각자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뭐든 깨끗해야 직성이 풀리는 아내는 바쁜 신랑에게까지 깔끔히 할 것을 강요치 않았다. 두 사람은 거저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했다. 한 번도 서로에게 내가 잘하는 일을 너도 잘하라 한 적 없다. 아내는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까지 집 안팎을 깨끗하게 정돈했고 남편은 아흔 무렵까지 힘을 쓰는 바깥일을 도맡아 했다. 그러면서 둘은 마음이 맞는 일에는 누구보다 똘똘 뭉쳤다. 함께 있을 땐 신나게 놀았다. 아이들이 놀면서 자라듯 장난치고 골래고 화해하고 다시 즐겁게 놀면서 사랑을 키웠다. 부부는 이런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 짓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세월 속의 사랑을 엮어가는 것. 그 덕에 결혼도 삶도 꼭 꽃과 같았다. 피고 지고 또 다시 피어나는 꽃처럼 빛나기도 아프기도 하면서 그러나 결국 다시 햇싸하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살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꽃처럼, 아니 꽃보다 예쁜 오래된 부부이면서 오래된 연인이었다. 장난을 세게 하니까 내가 정신이 없어요. 하루는 저 구석에 섰다가 날 보고 와서 확 덮치고 아이고 왜 그러는지 그러지 말라면 더 그래요. 말도 못하게 좋아가지고 혼자 웃다가 실컷 웃다가 또 장난하고 널 그러니 사람이라는 게 부화가 나잖아. 내가 살림 잘하고 고마워서 그러는지 좋아서 그러는지 반가워서 그러는지 내가 할아버지 속을 알 수 있나. 왜 그러냐 물으면 이뻐서 그랬다 했잖아. 어려서부터 늙어도 그 마음으로 그래요. 고마운데 어떨 땐 바빠 죽겠는데 생각지도 않고 장난을 세게 하면 화가 나는 거지. 나를 너무 좋아해 그랬겠지 하다가도 부하가 치미는 거지. 난 장난 좋아 안 해요. 그래도 역저 살잖아요. 14살에 만나서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예뻐서 보기만 해도 좋아서 가만둘 수가 없어서 장난을 쳤는데 늙어서도 똑같다. 천지에 할멈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것도 고맙지. 놀라고 화내고 그러는 게 귀여워서 더 하고 예뻐서 그러는 거니까 괜찮아. 계속 할 거야. 이 사람이 왜 이러나 하지만요. 가만히 생각하면 사랑해주니 고마운 일이지 싶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서로 좋아 지내는 거잖아요.
젊었을 때랑 다르지 않게 말이에요. 돈이 많은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참 특별히 의좋게 살았지요. 토라져 있는 내게 당신이 방금 꺾은 꽃을 내밀면 빙그레 웃음이 나면서 마음이 녹았어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웃 사람들도 세상에 어쩜 저렇게 재미나게 사냐고 부러워했죠. 함께 산 세월을 돌아보면요. 꼭 꽃 같아요. 우리는 내내 꽃처럼, 아니 꽃보다 예쁘게 사랑했잖아요. 그 향기가 내 인생에 스며서 지금까지도 매일이 황홀하네요. 고마워요 여보. 부부로 산다는 것. 평창 진부는 특히 눈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깊긴 또 얼마나 깊던지 6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고 살림을 한 뒤 오랫동안 진부에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할머니의 아버지 일을 도우러 왔던 청년이었기 때문에 대릴 사위처럼 처가 일을 도우며 살았는데요. 일이 고되기도 하고 그점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외쳤던 이승포 사건이 터져서 무섭기도 하고 아이들 교육도 걱정이 되어 이제 다른 곳에서 살아보자 하고 좀 덜 깊숙한 곳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행성에 도착해 처음부터 지금의 집에 살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가진 게 넉넉하지 않아 남의 집에 새를 살며 두 번의 이사를 하고 난 뒤에야 지금의 집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있는 곳이었어요. 산과 밭이 둘러져 있고 집 앞에는 강이 흘렀지요. 강은 아이들이 놀이터였고 할아버지의 보시였으며 할머니의 안식처가 되어줬습니다. 가끔 가슴이 답답할 때면 강가의 바위 위에 앉아 흐르는 물을 벗삼아 마음을 달래곤 했죠. 평생 사랑받으며 살았는데 그럴 일이 뭐가 있을까 싶지만 매일 좋기만 하면 그게 어디 사람 사는 인생인가요? 갈등과 번민이 있지만 그래도 사랑 덕에 견딜 만한 것이었죠. 내가요 답답하면 이렇게 강가에 앉아있곤 했어요. 그랬군요. 아이고 우리 할머니가 그랬는지 몰랐네. 미안해요. 다 받아주고 위해주는 할아버지였지만 유독 싫어하는 게 있었습니다. 마실 다니며 괜히 얘기 나누는 걸 좋아하지 않았죠. 여기저기 다니며 친구도 사귀고 싶은데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남의 집에 드나드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할머니는 물론 딸이고 며느리고 남의 집에 다니지 않았죠. 그래도 솜씨 좋은 할머니가 동네의 계집 아이들을 마당에 불러 예쁘게 머리를 잘라주거나 묶어주는 걸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잘할 수 있는 일에는 뒤에서 별 말 없이 바라봐 주셨죠. 시골에서 살며 이 동네 저 동네 마실 다니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듣고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아이 엄마들이 모여 누구네 무슨 일이 있다더라. 어디서 누가 어떤 일을 했다더라. 소곤소곤 쑥덕쑥덕 되는 일이 잦죠. 텔레비전이 있던 때도 아니고 그런 수다가 단조로운 일상에 재미를 더해주는 양념이 되어주니까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걸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 참 얄궂다. 친구네 놀러도 못 가게 한다며 투덜대기도 했지만 할아버지는 꿈쩍도 하지 않으셨죠. 처음부터 할머니는 여자들이 남의 집에 너무 다니며 못 쓴다는 말에 마음을 접었습니다. 가끔 답답하고 놀고 싶을 때는 그냥 강가 너른 반석에 앉아 물 내려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그랬습니다. 물은 흘러서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가겠지 저렇게 가는데 하루 얼만큼 가나 서울로 가나 바다로 가나 물 흐르는 게 꼭 사람 같네. 어쩜 저렇게 약 빠를까. 아이고 빠르기도 하다. 오늘은 물이 왜 이렇게 더딜까.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혼자 앉아 물 흐르는 거 구경하며 강가에 앉아 답답함을 달래곤 했죠. 싫다는데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었고 물 흐르는 것만 봐도 그렇게 재미있었다는 할머니.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가끔 성을 내면 무섭다고 합니다. 그럴 땐 거저 하가 가라앉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게 답이래요. 얼마 전에는 노인대학 이행 중에 할머니가 춤을 춘다고 할아버지가 잔뜩 골이 났습니다. 그냥 춘 게 아니고 남자 여자 섞어서 추는데 그만 할머니가 끼어버린 겁니다. 젊었으나 내외도 많이 하고 외간 남자 곁에는 얼씬도 하지 않던 할머니였는데 말이죠. 남자가 있었으라기보다 그저 춤을 좀 추고 싶어 나선 것 뿐인데 술 먹고 노는 사람들하고 어울려 왜 춤을 추느냐고 야단이 난 겁니다. 늙어도 여자는 여자예요. 왜 그런 자리에 가서 춤을 춰요. 아이 참 그냥 신이 나서 그런 거예요. 이제 정손주까지 본 나이에 남녀가 어디 있나 하다가 저 양반이 질투를 하나보다 했다는 할머니. 집에 와 할아버지 화가 좀 누그러졌을 때 솔직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늙어서 머리가 하얗게 새고 나도 이제 늙어 하얗게 머리가 샜잖아요. 내가 젊으면 그런 데 가서 춤추면 안 되지만 다 같이 늙어가는데 그게 뭐 큰 잘못도 아닌데 왜 굴을 내고 그래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끝까지 그래도 아니라고 글을 못 쓴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맨날 당신은 놀면서 왜 나한테만 하지 말라나 항의하고 싶었지만 이번에도 할머니는 그냥 참았습니다. 지금까지 여자를 봐주고 그래서 질투도 하는 걸 행복하게 여겨야지 생각한 것이죠. 가끔 자식들이 부부싸움을 하고 전화를 하면 할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부부로 사는 게 그런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만나 함께 사는 것인데 어떻게 다 내 마음 같겠느냐. 잘 들어주고 잘 참아주고 그러면 된다. 화가 난다고 똑같이 화를 내면 돌아올 게 뭐가 있겠니. 화가 나서 못 견디겠거든.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한숨 푹 잠을 청하려. 편하게 한숨 자면 싸울 일도 미울 일도 다 잊게 되지. 푹 자고 나면 그까짓 거 별일 아닌 게 되어버린다. 그러니 얘들아 사는 게 버겁거든 잠을 자려무나. 아버지와 나라고 하루하루가 잔치였겠니? 넘어지기도 하고 돌부리에 채이며 마음 걷힌 날 아무름 있었지. 그래도 대부분이 행복한 날들로 채워진 건 참아주고 기다려주기 때문이란다. 머리가 복잡하면 앞일 뒷일 생각 말고 잠을 청해라. 그리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나 상쾌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거라. 그러면 힘든 일은 반이 되고 행복은 더 커져 있을 거야. 아들아, 딸아 부디 행복하렴. 엄마 아버지는 살면서 많이 행복했단다. 알랭 더 보통은 어느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생활은 침대 시트와 비슷하다. 아무리 애를 써도 내 기퉁이가 반듯하게 펴지지 않는다. 한쪽을 제대로 펴놓으면 다른 쪽이 더 구겨지거나 흩어지고 만다. 그러므로 완벽을 추구하면 곤란하다. 할머니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부간에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거들라 그저 따뜻한 아랫목에서 한숨 푹 자고 일어나라는 충고. 완벽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명절날의 풍경. 명절날 아침 할머니는 깨끗하게 손질해 놓은 커플 한복을 꺼내 준비를 서두릅니다. 전날 밤 아궁이수 때 물을 한가득 데워 할아버지와 깨끗하게 목욕도 했지요. 이제 목도리와 브루치를 예쁘게 하면 채비가 끝납니다. 할아버지 대님도 봐드리고 빳빳한 동전깃도 매무새를 다시 정리합니다. 공순이와 꼬마가 짖는 걸 보니 큰손주가 도착했나 보네요. 칠순이 다 되어가는 큰아들 집에서 명절 음식을 보내기 때문에 두 어른을 모시러 온 것이죠. 그래, 새해 첫날 고생 많다. 이제 설세니 또 한 살 더 많아지네. 그러게요.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셔서 좋아요. 큰손주는 각별합니다. 이제 칠순이 다 되어가는 큰아들이 낳은 첫손주. 어려서부터 정을 쏟아서 그런지 아이 아빠가 된 지금도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살갑습니다. 첫손주뿐 아니라 이 집 저 집 13명의 손주 손녀가 모두 기하디 기하지요. 가족 없이 외롭던 할아버지와 그 외로움을 나누던 할머니에게 무탈하게 건강히 뻗어나가는 자손들은 정말 귀한 보물입니다. 다복한 집안의 최고 어른이 된 두 분은 명절이면 신이 납니다. 떨어져 사는 가족들을 모두 만날 수 있으니까요. 어느 집이나 그렇듯 명절이 아니면 살기 바쁜데 다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는 건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아들 셋, 딸 셋. 크게 해준 것 없지만 모두 잘 자랐습니다. 제자리에서 제 몫을 하며 먹고 사는 아이들이 그저 기특합니다. 때가 되면 짝을 들여와 결혼을 하고 손주를 낳고 남들 살듯이 살아가는 아들과 딸들이 대견합니다. 가끔은 미안하기도 합니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잘 키워주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혹시라도 자식들에게 찜이 될까 걱정도 됩니다. 할머니는 입버릇처럼 말씀하십니다. 우리끼리 잘 살고 저희들끼리 잘 살면 그만이라고요. 함께 지내자는 자식들의 청이 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둘이 사는 게 편하다며 거절하십니다. 불편하고 오래된 집이지만 내 집이 편하고 둘이 함께 있어 괜찮다면서요.
원래는 공부 잘하는 정손주가 좋은 학교에 진학했다는 소식과 큰 꿈을 안고 외국에 나가 공부를 하는 야무진 손녀가 사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어난 정손주의 재능도 보고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는 아이들과 애교 넘치는 손녀딸이 미소 지으며 하는 사랑한다는 손인사에 두 분은 또 그저 행복해집니다. 명절이면 그거 외에도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친절하고 사근사근한 손주 며느리가 할머니 손에 붉은 꽃무늬를 들여주는 것이죠. 꽃이 없으면 매니큐어를 꺼내와 할머니 손을 곱게 단장해줍니다. 자식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 골마버린 손이 야속한 할머니는 그 시간이 정말 좋습니다. 달고 달아버린 손끝에 화사한 꽃잎이 올라 앉은 것 같습니다. 고운 빛깔 치마 저고리에 어울리는 손이 되어가는 기분입니다. 어른이라 어려워서 인사나 하고 말 수도 있는데 마주 앉아 예쁜 짓을 하니 손주 며느리가 손주만큼 예쁩니다. 그 마음이 고마워 사람들에게 들은 칭찬을 전해줍니다. 노인 대학에 갔더니 다들 이쁘다잖아. 꽃 물들인 거 보고 다들 곱다고 그래. 고마워. 할머니가 멋쟁이라 이렇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남자들은 남자들의 시간을 갖고 아침상을 치운 여자들은 할머니 주변으로 모여 치장하는 할머니 곁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가끔은 이런저런 마찰도 겪습니다. 마음 아픈 상황도 마주칩니다. 하나같이 품어주고 싶은데 자식들 마음은 또 그게 아닐 때도 있지요. 그럴 때마다 부부는 가장 각별한 서로의 팬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을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6남매의 부부 검술도 주변에서 모두 알아줄 정도입니다. 가족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강력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러브스토리입니다. 76년을 한결같이 사랑하는 두 내외는 자식, 손자들에게도 신기한 커플이니까요. 모두들 저마다 알고 있는 두 분의 러브스토리를 틀어놓습니다. 요즘 시대를 사는 손녀딸들에게 할아버지는 최고입니다. 주변 어디를 봐도 할아버지 같은 남자는 없습니다. 물론 할머니 같은 여자도 흔치 않죠. 손녀들이 할머니는 좋겠다. 할아버지가 평생 예뻐해주고 깔깔대며 부러움스럽게 말을 하며 내가 잘했으니까 예뻐해준 거지. 예쁨 받으려고 나도 아주 잘해줬다고 하며 받아치는 할머니. 그래요? 나도 그래야겠네. 남자를 만나면 써먹어야겠다. 손녀들은 대화를 나누며 사랑이라는 건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여름방학 때 할머니 집에 오면 손녀딸이 예뻐서 손녀딸 끌어안고 잘 것 같죠?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 뒷전이고 할머니 꼭 안고 주무셨잖아. 얼마나 건슬이 좋은지 막내 고모와 동갑이라는 큰손이의 이야기에 모두들 박장대소. 어느 젊은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 못지않게 찬란한 두 분의 러브스토리가 명절 내내 집안에 흐릅니다. 사랑이란 명제는 누구든 무장해제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조금 어색한 사촌 시간도 어쩌다 보는 어른들도 두 분의 사랑 이야기에 마음이 다 풀어집니다. 그리고 매 순간 여전히 할아버지의 시선은 할머니를 향해 있습니다. 그 눈빛은 어떠한 덕담보다 자손들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